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무엇보다 바르고 밝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종교에 귀의한 성직자들을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일컫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성직을 대표하는 교무는 출가라는 과정을 통해 평생을 수행하며 봉공하며 살아가는 전무 출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오늘 원기 102년 마지막 초대석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법복, 법락과 함께 밝은 등불로 자리하고 있는 원불교 성직자 발굴과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전무 출신 인재발굴상을 수상한 서울교당의 박성현 교무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기 102년의 마지막 인물로 저희가 초대하게 됐습니다. 우선 교무님께서 소개하는 교당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제 서울교당에 근무하는 박성현 교무입니다. 사실은 상은 받았지만 저보다 더 많이 발굴하시고 네. 더 많이 또 양성하신 교무님도 계시고 또 제가 교육자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함께 좋은 시간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근무하는 서울교당은 최초의 우리 교단의 최초 교당입니다. 그 서울의 그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에 그 처음으로 서울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함께 모시고 온 네 분 제자님과 네. 이제 삼타원 최도와 선지님의 이제 안내로 이렇게 서울에 오시게 되어서 가장 먼저 만나신 분들이 이제 일타원 박사시아 선지님과 또 자매분이신 박공명선님 이렇게 만나게 되셨고 또 이제 박공명선님의 따님이신 성성호님 댁에서 한 3, 4일 이렇게 머무셨다고 그러셔요. 네. 거기서 머무셔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당주동에 네. 그 살림하는 집에 오래 계실 수가 없어서 네. 이제 당주동에서 이제 집을 1개월간 얻어서 계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 육타원 이 동진아 선지님과 김삼매아 또 선지님을 이렇게 거기서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원불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육타원 선지님의 이제 안내로 육타원 선지님의 수양처이셨던 창신동에 네. 605번지에 수양터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곳으로 이제 교화의 터전을 옮기셔가지고 원기 11년부터 교화를 하게 되셨고 최초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때 내향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못 오시니까 교무를 한 명 파견해 달라 해서 오신 교무님이 송도성 두산종사님이 초대 교무로 네, 네. 그때 약간 20세의 나이로 네. 지금은 생각도 못 할 일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부임을 하셔서 네. 이제 시작이 되셨고 2대가 이제 정산종사님 시작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구타원 종사님도 만나시고 서울에 이제 이성각 선지님도 만나시고 이제 김영신 또 우리 선지님도 만나시고 다 굵직한 그 교화의 인연들을 만나셔가지고 교화를 하시다가 도남동으로 이제 네. 도남동 앵두나무골이라고 해서 지금 삼선공원에 그 가시면 서울교당 네. 애터전이라고 해서 딱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기에서 이제 교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남동을 거쳐가지고 해방 후 1946년 원기 31년에 네. 지금 살고 있는 용산으로 이제 서울교당을 이렇게 옮겨와서 오늘의 서울교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주년에 그 육타원 종사님께서 희사하셨던 창신동 605번지에 그 땅의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서 네. 바로 이제 저희 교도님들과 이렇게 협의하여서 정말 서울교당 교도님들의 적극적인 합력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하여서 교구에서 리모델링 해갖고 지금 서울 성적지를 돌 수 있는 좋은 집을 지금 만들어놔서 네. 마음 놓고 옛날에는 그곳에 가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가서
기도터도 있고 숙소도 있고 해서 기도하고 성적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원이 되었고, 또 하나는 서울 교당사. 지금까지 그러니까 9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교당사를 역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 서울교당 역사는 초기에는 교단의 역사였거든요. 네네. 일개 교당이 아니라 교단의 역사였는데 그걸 묵지를 못했는데 다행히 93년에 그 두 권으로 해서 서울교당사를 이렇게 엮게 되어서 교단에 조금 백조년에 보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하고 말씀 좀 나누시다가 네. 서울교당은 원불교의 종갓집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교도님들께서 정말 우리는 종갓집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정통 정맥을 대고 정말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강하시고 네. 자부심도 강하시고 특히 이제 서울교화의 발원지여서 모범적인 교당이 되자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면서 부담도 약간 되기도 하고 네. 자부심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저한테는 옛날 이야기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교우님의 모습은 지금 종갓집을 지키는 종손의 모습이시거든요. 교우님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을 그 설명을 좀 쭉 해주셨습니다. 교우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아서 먼저 이 부분도 여쭙고 싶어요. 원불교는 과연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요? 저희 고향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던 그 노루목이 있는 그 원불교 영산교당이 있는 마을 잠실입니다. 그래서 길롱리에서 태어났고 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네, 그러죠. 네. 국민학교 시절 또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어머니께서 좀 부자로 사셨던 부잣집의 따님이셨는데 결혼을 하실 때 아버지가 아버지 가정이 불법 용구회를 그러니까 원불교의 전신을 불법 네, 용구회라고 네. 했잖아요. 불법 용구회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도 볼 곳 없다. 그만하면 됐다라 해서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 어머님이 가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저희 이제 동생 교무가 이제 덕연 교무라고 네. 덕연 교무하고 저하고 이렇게 출가의 길을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도 가끔은 엄마는 우리를 얻으려고 아마 이렇게 불법 용구의 가정에 가시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이제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교당은 잘 다니시지 않으셨지만 네. 6.1 대제 대제에 제사는 꼭 가셨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대종사님하고 이제 같은 박씨라 친척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가시는 걸 뵙고 제가 출가를 해서 아 나는 대종사님과 같은 박씨구나 하는 자부심도 한 번씩은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 상산종사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남원에서도 좀 출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네. 살으셨고 원중에 그 지을 때도 좀 하셨는데 출가의 길을 못 가셨어요. 아, 네. 못 가시고 이제 저희 딸들이 아마 그래도 인연이 있었던지 함께 이렇게 출가의 길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불법 연구회면 두말할 이유도 없다. 없다. 예. 예. 그 당시의 영광의 분위기도 그대로 녹아 있는 말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해서 어머니가 계셨을 때 집에 이제 그 선지님들이 이제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집에 와서 예, 다녀왔었군요. 네. 놀고 그러셨나 봐요. 예. 네. 그러신 것을 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원불교를 만나게 되는 인연이 워낙 자연스럽게 이어지셔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집안의 분위기는 분위기고요. 교우님께서 정말로 아 내가 원불교의 전무 출신이 되어봐야겠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시는 것이 정말로 원불교하고 또 다른 만남을 가지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그런 사연이 있거나 특별한 뭐 온이 있어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된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전생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데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방학이 되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보모들이 고아들을 돌보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커서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보는 보모가 제 꿈이었어요. 네. 그렇게 꿈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때 그 노루목에 대종사님 망고 1월비를 세우실 때 그 중산 정강훈 종사님께서 선지님께서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거기로 오셨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갔다 오는 저를 보고 여중생이었으니까 네, 그때 네. 보고 너도 커서 전무신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전무신이 뭐냐고 그랬더니 교무가 되는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평생 공부하고 또 남에게 좋은 일하고 그리고 시집만 안 가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3가지 하면 된다. 그러셔서 그러면 저도 할 것 같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 맞고 이제 중사님께서 뭐 출가해라 해서 바로 이렇게 출가의 길에 들어섰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예,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고. 네, 네, 네. 예, 그래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출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온 거죠.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그거로 볼 때는 지금 같으면 그 성직자가 얼마나 그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지도 알았으면 좀 참 망설이기도 했을 텐데 네네. 아무것도 못해 그 3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쉽게 그런 걸 보면 네, 네. 아마 저는 전생사가 많이 껴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이제 그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네. 정말 그 어머니께 참 죄송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 맞고 학교를 가고 간 곳이 네. 안동이었어요. 네, 인연 네. 따라서 네. 묘하게 원역으로 가려다 이제 부산으로 가려다 안동까지 가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실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전무추진 하시는 것을. 그때 이제 저희 그 제가 큰 딸이기 때문에 7남매 중 큰 딸이라 어머니께서 또 막내둥이로 그때 이렇게 출산을 하면서 눈이 안 보이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네. 근데 아버님이 독자라 친척도 없고 해서 제가 큰 맞이라 어머님이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저를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반대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다른 집에 전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냐 네, 네. 물어봤더니 그것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한이 맺히신 거예요. 그런데 네. 아버지가 그 안동이라는 곳까지 한 3번인가 저를 데려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서 데리고 오라고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살림할 사람 놓고 하니까 와서 딸한테 이제 안동역에 얼마나 멀어요 옛날에는 와가지고 잘 사냐 나 간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3번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셔. 데리고 오라고 보내놓으니까 네. 데려오지는 않고 안 온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20살도 안 될 때잖아요. 그때 이제 법신불 사안죄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낳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 가면 전무시신을 못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전무시신 진짜 잘하겠다. 네네.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네. 저희 어머니가 3개월 만에 눈이 보이셨어요. 네, 네. 눈이 보이셔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이제 독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안 왔다 이제 그러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보신다면 그래도 이제 그때 저는 갔으면 전무신의 길 못 걸었어요. 네, 네. 이제 살림하고 이제 동생들 키우고 그때 참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시골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정성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깥을 그냥 보지 않는 거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많은 사연들이 있는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무 출신에 가는데 전무 출신으로 정말 들어서는데 이렇게 뭔가 거쳐야 될 일들이 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 추가기와단 총단에서 인재발굴상 수상하셨습니다. 전무 출신 인재발굴상인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고 또 마음으로 지도하고 계시는 이런 전무 출신의 길을 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한 15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제가 이제 추천을 한 교무가 이제
10명인데 2명이 실패해서 8명이 성공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간사 지도교무로 이제 간사를 데리고 산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하면서 간사까지 데리고 살고 10명이 되는데 총 이제 그 총합하면 한 15명 네.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명. 네. 그 종부사님께서 추천을 10명은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상 받는데. 음. 네. 이렇게 15명을 추천을 하시면서 네. 항상 평소에 이제 전무 출신이 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상을 가진 청년을 만나면 아까 중사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건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집에 준수한 청년이 한 명 와서 너는 참 성직의 길을 가면 좋겠다. 어디든지 꼭 원불교가 아니어도 성직의 길을 가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습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모가 준수하거나 또 학교를 좋은 학교 다니거나 성격이 좋거나 교당을 잘 다니면 항상 너는 정무신 했으면 좋겠다. 너는 정무신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렇게 누구한테라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읍 상동 교당에 있었을 네.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교화를 하면서 달해원을 운영했는데 달해원에 어머니가 다녀서 달해원에 서류 접수하러 온 청년이 한 명,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온강대 다니는. 와서 너 수요법회 한번 나와보겠니? 했더니 수요법회를 나와요. 네. 그 수요법회 나와서 화장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단정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너는 결혼만 안 하면 정무신하면 딱 좋겠다. 그랬더니 네. 결혼 저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정무신하면 좋겠다. 그 정무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건졌어요, 한 명을. 그래서 이제 정무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무로 나가서 살고 있고 강주교당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도 초등학생이었어요. 노는 것이 달라요.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노는 게 아니고 점잖하고 한쪽 구석에서 책 보고 뭐 있는 아이여서 너는 커서 교무님 됐으면 참 잘하겠다. 좋겠다. 정무신 해라. 정무신 해라. 너 가족은 정무신 다 하면 좋겠다. 삼형제가 막 했는데 네. 이제 제가 강주교에 살고 서울로 이제 왔는데 걔가 커가지고 정무신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교당에서 제가 간사로 이제 키워서 지금은 이제 지금 공복무 마치고 이제 복학하려고 네, 지금 네,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생들이 또 오잖아요. 그럼 네. 너는 오빠 따라서 정무신 꼭 할 거지? 정무신 해라. 이거 정무신 하라고 내가 너한테 뭐 주는 거다. 이렇게 네. 늘 그렇게 쉽게 그냥 그 마음이 오매불망 누구를 보면 그냥 꼭 했으면 좋겠다 보다도 정무신 하면 좋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인연을 만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정말 하면 좋겠어요, 저는. 아, 이 길이 그렇겠어요? 이 길이 너무 내가 갈수록 너무 좋다. 살아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고 편안하고 하니까 정말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카들한테도 정무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곤장을 자연스럽게 곤장하죠, 막 네네. 이렇게 끌고 오지는 못하고 저는. 근데 그 작업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별로 생각이 없는 분도 중요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흔히 우리가 연꽃이 물을 만나고 흙을 만나야 이게 발화가 돼서 꽃을 피우듯이 그런 순간이 있어야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은 그 순간에 들어지는 거니까. 교무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계속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상동교당에 계실 때는 직접 신성회도 운영하시고. 근데 제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상동교당에 있을 때 제가 이제 40대 초반, 40살,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이제 부교무 없이 제가 교화를 했는데 젊은 교도가 많았어요. 젊은 교도가 많아서 아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법회에 오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내가 일반에서부터 학생, 어린이까지 다 보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책가방 안 가지고 학교 가는 날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에. 그때는 부모님께 교당으로 금요일 날 밤에 다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보내라. 그리고 부모님은 휴가. 우리들은 교당으로 훈련. 이렇게 해서 애들이 무조건 집단한 게 좋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와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함께 밥 해 먹고 저녁에 이제 놀고
내일 학교 갈 거 하고 연부를 하고 이제 교당 일과를 지키는 거죠. 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여자 남자 따로 재우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5시에 기상을 똑같이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108배를 굉장히 한 10년이 넘게 했어요. 그 108배 함께 하고 아침 자선하고 체조하고 제가 이제 체조를 지금까지 네, 하거든요. 네. 체조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제 샌드위치하고 우유하고 먹고 이제 머리 빗고 세수하고 막 전쟁터. 그래갖고 학교를 보내시는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교당에서 즐겁고 교무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막 주고 교당을 좋게 네네. 교당에 오고 싶게 네. 그렇게 만든 적도 있고 걔네들이 크면서 이제 한번 교당에 대해서 이제 교무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앞으로 전무신을 좀 해볼까 하는 사람이나 전무신을 하고 싶은 사람은 교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라. 1박 2일로. 그래서 교무님이 최고로 선물도 많이 주고 오늘 지금까지 한 훈련보다 더 재미있게 해준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주르륵 다 오잖아요. 초등생에서부터 유치원생에서부터 또 중학생까지 다 와서 네. 함께 이제 촛불의 밤도 하고 그때 기억에 내가 정무신이 되면 이제 서원서도 작성도 해보고 교무가 어떤 곳인데 그때 뭘 영상도 보여줬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뭐가 가장 기억이 나니 그랬더니 네. 교무님이 제가 발 씻겨주는 순서가 하나 있었어요. 다 정무신한테 법당 앞에 법신불 앞에 쪽에다 딱 놓고 네네. 발을 다 씻겨줘서 제가 네. 근데 그 기억이 이제 교무님께서 발 씻겨준 기억이 많이 난다.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2명이 출가의 길을 가는데 실패자가 가들이 2명이야. 그래요? 예, 예, 지금도 제가 이제 지금도 고3인 아이가 있어요. 네. 근데 출가했으면 좋겠다고 방학 때마다 찾아다니던데 이것이 고3이 되니까 솔곳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계속 그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을 많이 들였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특히나 가장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사진 갖고 오면 제 사진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교무의 이상을 조금 네네. 높여주는 네네. 아이들이 그렇게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정말 뚜렷한 목표로 전부 추진해라.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면서도 운영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화하면서 여름에 되면 모시옷 같은 거 입는데 그런 옷 저는 처음에는 안 입었어요. 얘들이 막 업어달라고 하고 막 잡고 하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구겨지잖아요. 좋은 옷을 입으니까 오는 것을 제가 막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좋은 옷 입지 않고 아이들을 안아도 편할 수 있는 옷을 어느 때부터인가 입었는데 이제 요새는 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옷도 입는데 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간사 근무를 한 청년들이 네. 결국은 추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에 마지막에 추천만 해주셨다고 그 말씀으로 맺으시는데 사실은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무신 추천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제가 막 그 지금 우리 교무님들 정말 정무신의 정성을 다해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무 이렇게 배출하시고 또 새삼회에서도 교무를 만들어서 공을 들여갖고 정말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간사 근무를 특히 교무님들 자녀분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1년 동안 데리고 있어서 간사 근무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네가 그 추천을 어디서 받을 거니 아빠한테 받든 정도회관에 가서 받든 받아라. 네가 아빠의 지인한테 받든 받아라 했는데 그냥 혼타님한테 받겠습니다 해서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이 간사 근무하면서 이제 이제 추천인까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서울 교당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교당을 세우신 교당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네. 직접 그래서 늘 그 자부심 있죠. 대종사님 성원과 선지님들의 혼이 서린 정말 이곳은 성적지 같은 우리 교당이다. 그런 것에 하나가 이게 또 저기를 하고 또 이제 교도님들이 거기 못지않게 그 종갓집으로서의 그런 그 맥을 대고 살려고 하는 공부심 있는 교도님들이 좀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고 또 하나는 교구장님들이 주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 함께 해주시고 아침 선해 주시고 그런 또
이런 훈증이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부직자, 네. 부교문화 부직자가 잘 살아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무신의 길을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함께 살면서 늘 그 간사가 들어오면 역할을 분담할 때 너가 하는 역할이나 내가 하는 역할이나 똑같이 교화이다. 네. 똑같다. 네, 너, 네. 왜냐하면 너는 간사는 총소 당번이야. 교당의 청정 담당이야. 그래서 교도가 첫 번째 관문은 음식점에 가면 그 직원이 그러지. 교당의 첫 번째 가면 교당이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지 기분이 안 나빠. 법회를 보러 올 때. 그게 1차 관문이야. 네가 그러면 교당을 청결하고 정리를 잘 해놨으면 1차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했어. 그 다음에 부교무님은 불단에 꽃꽂이를 잘 해놓고 초를 단정하게 해놓고 불단 정리를 다 잘 해놓고 해놔야면 불단에가 절할 때 와,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깨끗하구나. 좋구나 해서 정결하게 또 절을 모시고 그 다음에 보좌교무는 해보라든가 민원 업무라든가 교도님들이 민원 업무 해준다든가 해보라든가 또 그런 기타 등등을 잘 해가지고 옷자도 안 나고 또 뭐가 이제 잘 되어 있어야지 정리 등도 잘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설교까지 관문이 통과해서 설교를 잘 듣지 기분이 여기 1차 관문에서 기분이 상하고 2차 관문 기분 상하고 3차 관문 기분 상하면 아무리 교무님이 설교를 잘해도 그거는 설교 들어오지도 않는다. 기분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나보다. 네, 네. 내가 설교를 조금 못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교무님 설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우리 역할은 똑같이 중요하다. 네. 내 설교보다 너희들이 더 관문 통과가 더 중요하니까 간사도 교화에 합력자고 동반자이다. 그냥 너가 우리가 잘 여기서 살자. 이제 그런 걔네한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을 늘 말을 합니다. 간사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타리는 쳐놔서 원칙은 정해놓되 네. 크게 간섭하지는 않고 그 우타리 밖은 절대 원칙은 지킬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냥 일을 보고 정말 일로 하는 내지만 감정이 일어나면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내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함께 조력하는데 이제 함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 특히 일과 준수를 잘해야 되는 일과. 게 일과에서 등력하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교당의 제가 사는 모토예요. 저를 있게 한.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서도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보면 기숙사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화만 하자고 출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성불도 있고 재중도 있는 것이라 저희 적공도 많이 필요하는데 따로의 적공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과를 잘 지키면서 그때 잘하자. 그리고 그때 그 일에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때 하는 일을 일심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응해줬어요. 자선을 않는 부교모가 오거나 체조를 않는 그런 부교모가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교화를 지금 서울교당에서 8년째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성직자를 양성하기가 좋았던 거죠.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가 이렇게 톱니가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톱니가 탁 막히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인연을 잘 만났죠. 거기에는 이제 또 교구장님 훈증도 어른이 계시니까 네네. 예, 그런 훈증도 아울러서 있어서 교육하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교육하기가 좋은 환경이 우리 교당이다. 교화도 적당히 되고 교무님 같은 교화자가 되고 싶다. 꼭 교무님 같이 되고 싶다. 약간 부담이 되긴 해도 제가 나같이 돼서 되겠냐. 더 훌륭한 교무가 되거라. 그렇게 늘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나를 잘 봐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지금 교무님이 사실 이 질문에 그 문구는 뭐였냐면 교무님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매력이 없다. 그렇게 질문을 제가 내 매력이 드렸었는데 없는데 서울교당 자체가 매력이어서 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뵙기에는 지금 매력을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거 좀 이따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추천했던 젊은 청년들이 정말 간사도 되고 간사를 지금 살고 또 학과에서 공부하고
군대 갔다 복학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교무가 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번씩 뵙게 되지 않을까? 어디서 한 번씩 볼 때마다 그러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이제 궁금해요. 군대 갔다도 휴가를 이리 가요. 교당으로 와서. 찾아와요. 늘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들이 처음에 휴가 오면 보선바를 벗고 가서 맞이한다지. 너 왔구나. 그런데 또 왔냐, 또 왔냐. 계속 휴가 올 때마다 며칠씩 가서 이렇게 오니까 그러긴 한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근무하고 함께 했던 이 교육자들은 거의 잘 소통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의 심정을 잘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간사를 여럿이 키우다 지금 이 막내 지금 간사를 키우는 저를 보면서 그 부모들이 막내 키우는 것처럼 제가 아주 너그러졌어. 못해도 잘한다. 잘해도 잘한다. 그 이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의 신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제 제일 처음에 간사 문열이를 했던 교무가 지금 서울지구 이제 제가 이제 서울지구 지구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 지구 교당에 지금 보좌교무로 근무를 함께해서 저희 단회를 함께해요. 단회를 제가 간사 됐고 살았던 아이하고 네, 네. 그러니까 참 세상이 빠르기도 하구나. 이제 그 교무를 보면서 참 든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 그러기도 한데 때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네, 네. 안쓰러울 때는 언제냐 청소년 교화가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기가 죽었거나 또 안 돼가지고 돌팔구를 못 찾을 때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추천하고 지도한 교무들에 대해서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늘 머리에 달고 살죠. 그리고 이제 신고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잘 교단에 보훈자로 각자 일터에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신고를 너무 모셔주고 네네. 그러긴 하죠. 제가. 그런데 또 제가 그렇게 막 정있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쌀쌀하죠. 네. 네.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인상이 정말 전무 출신하기에 훌륭하겠다 생각하면은 말씀을 계속 건네시고 추천하시고 권하시고 함께 같이 생활하시고 그러다 보니 정말 자식 같은 정이 생겨난 그리고 정말로 그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15분이 지금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일반화되고 좀 심각한 질문을 좀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전무 출신이 자꾸 줄어든다는 말씀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또 사회 풍토도 성직자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 직업 이렇게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계산이 빨라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도 저희 밥상에서 그 불교의 모집 광고 그 보셨죠? 네네. 뭐 내 생애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해서 그 광고 냈잖아요. 불교에서 네. 승려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봐도 왜 성직자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원불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나 성직자가 줄어드는데 뭐 몇 가지 뽑아놓긴 하셨더라고요. 뭐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종교인의 그 신임을 얻지 못하는 불신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성직자의 그 10년의 고난 이제 우리가 적공하는 일이 아이들 정말 와서 이렇게 간사 생활하면 자기 집에서 요즘에는요 양말도 안 빨고 네. 옷 하나 안 빨고 네, 밥을 네. 먹여주면서 먹던 아이들이 네, 네. 갑자기 출가를 해가지고 교당에 와서 저희 살 때 보면 20살이에요. 지금 21살짜리, 20살짜리 살거든요. 설거지해야 되고 그 넓은 청소해야 되고 풀케야 되고 그러면 누가 성직자를 할까? 제가 생각해서 일 좀 덜 시켜라. 그 뭐 게임하고 놀다 나가 그런 아침에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아무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보통 성직자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책임과 무게를 떠나서 그 길이 고난하고 험난하죠. 얼마나 그리고 세상을 행복한 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직자가 줄어들지 않나.
세상 할 것이 너무 네. 종교 아니어도 행복한 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누가 성직자를 지원을 할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제가 이제 전생의 인연이다. 저는 제가 그랬듯이 전생에 이제 가신 선진님들이 다시 오실 것이고 네, 네, 네. 또 제가들 또 공부하신 분들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해도 성직자는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마지막 말씀이 되게 예, 중요한 올 말씀이시네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돼도 음. 성직자는 발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직자가 더 고귀한 것은 생활이 수도가 생활인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교당 오지 않아도 저기 집에서 다 좋은 설교 듣고 그렇죠. 종교 활동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굳이 성직자한테 안 가도 된다면 성직자가 귀한 세상이 되면서 성직자가 따로 없으면서 각자가 성불하는 그리고 각자가 각자 일에 대해서 재중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돼서 항상 고민하던 문제이긴 하지만 교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반드시 돌파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게 물질 개벽에 따른 정신 개벽이 우리가 항상 부르짖고 하는 대종사님의 개교 표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세대가 딱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교화를 청소년 교화, 청년 교화를 더 강화만 할수록 성과가 더 날 수도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라면 앞으로 우리가 출가서원자를 모집하고 혹은 양성하는데 조금 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찾고 연구하고 또 부직자들한테도 저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할까 밀어줄 거니까 힘껏 밀어준 거 해봐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들이 그 교육자를 양성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지금 같은 우리 안암교당 학사 같은데 네네네. 또 마음공 박사. 네, 네. 학사 또 새살매 우리 최희공 박사님 거기 있는데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전무시설 배출할 수 있는 곳에다 일단 좀 투자를 인재도 같이 마음을 투자하고, 모아야겠군요, 인재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함께 그렇게 기운을 모아봤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심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화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서울교당 일이 바쁘다 보면 청소년 교화는 밀려요. 그 청소년 교화를 늘 관심과 정말 집중으로 관심과 집중으로 우리가 그 일반 교화에 밀리지 않고 청소년 교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단 풍토가 좀 되면 어쩔까 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교당에서 그 부교무가 이제 그 원숙회 숙대를 맡게 됐어요. 네, 네. 이제 저희 그 전에 온효교당에서 맡게 됐는데 이제 저희 교당으로 2년 전에 넘어와서 맡게 됐는데 숙대가 이제 그 10명의 동아리 저기를 회원을 모집하지 않으면 아마 동아리방을 얻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저기가 되어져서 정말 가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동아리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숙대가 40년이 넘고 했는데 이제 숙대를 나오신 그 모든 교도님들 나오신 그 숙대 출신들 네. 원숙회 회원들을 초대를 하자. 네네네. 교당에서 그래서 네가 한번 일정을 잡아서 11월 중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홈커밍 데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한 10명 넘고 그 한 30명 넘게 숙대 회원님들 오셔서 지원금도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정말 전력 투구를 하니까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사회가 정말 청소년 교화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전력 투구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정책이 되었으면 어쩔까 하는 바람이에요. 누가 못해서 안 하겠으니까 이제 또 제 바람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 이렇게 제가 상동에서 교화할 때 같으면 어린이가 많았어요. 동네 아이들도 오고 놀 데가 없으니까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서울교당의 어린이 교화는 일반 교화가 되지 않으면 또 어린이 교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부교마다 늘
어린이 교회로 오면은 잘 걔네들을 구슬려라. 어떻게 엄마 교단 가게 막 졸라라. 아이들이 조르는 것은 엄마들은 다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나는 또 엄마들을 잘 해가지고 교단 가자고 해서 서로 쌍방에 아이들은 엄마를 깨우고 엄마는 아이들을 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화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 교화까지는 그래도 가능한데 중고등학교가 가면은 다 학원 가느라고요. 다 공간이라고 안 되어서 또 제가 부교무 데리고 산 교무 중에는 확 찾아다니고 학교 앞을 찾아다니고 쉬는 날을 찾아다니고 13명의 학생을 데려다 놓고 저한테 한마디를 해달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불러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학교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을 이렇게 아내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 이제 교당으로 뭉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돌팔구를 그 우리들은 이제 청소년 교화를 할 수 있도록 부직자한테 정말 정신, 육신, 물질로 밀어줘야 되고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 청소년 교화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해보면 어쩔까. 다른 도리는 없을까. 정성을 들이는 정성이 열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사회는 사회가 변화시키고 교단의 정책은 교단의 정책이고 저희는 이제 교당에서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네. 어떤 분에게 더 좋으니까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교무 또 지도 교무가 되어서 지도했던 교무님들에게 메시지 전합니다. 애현, 보현, 현옥 교무, 부교무로 첫 부임하는 삼경, 의성, 도천 교무, 대학원, 진경 교무, 고시 중인 성일 교우, 또 병고로 휴학하고 있는 종인 교무, 재학 중인 진우, 군 복무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는 해명, 원철, 광철, 올해 전무시신을 지원한 윤중, 현재 서울교당에 근무하는 우리 수환이,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잘 살아보자. 그래서 큰 대보훈자 되자. 고마워. 결국 15분에게 안부 인사 전하시는 것이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셨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교무님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교무님께서 정말 목표를 뚜렷이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데서 정말 정성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계시기 때문에 15명의 우리 출가자들이 교무님께 추천하기를 원하고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데 교무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전체 우리 교무님의 모습이기도 한 이 모습들이 정말 너무 좋고 우리 전무 출신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좋은 성직자들인지를 끝으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같습니다. 가분한 말씀. 15분의 좋은 인연들 또 앞으로 있을 인연들 전무 출신의 길로 정말로 밝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 모두 원불교의 좋은 도반들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